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마지막에는 추가적인 가설을 이야기할 테니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저는 최근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1037화에 나온 오로성의 대사들을 분석한 바로 오로성은 카이도와 빅맘의 전투에 엮여있는 누군가 열매를 각성하여 와노쿠니 계곡을 하면 세계 정부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혹은 와노쿠니 계곡 후 로빈의 도움으로 라프텔에 가서 한 열매의 각성을 이용하면 세계 정부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열매 각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매 각성이 와노쿠니 계곡 혹은 라프텔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열매 각성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카이도와 빅맘에 엮여있는 누군가라는 전제로 봤을 때 그 누군가는 키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피스의 정체가 하나의 섬, 하나의 바다로 추측되고 있는데, 원피스의 섬들이 왠지 모르게 자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아 다른 물체의 자력을 부여할 수 있는 키드의 각성으로 레드라인이 부서지며 모든 섬들을 하나로 모아 원피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피스가 되는 건 세계 정부가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키드 열매 각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저는 이 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나올 가설은 제가 주장하는 가설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소개하는 거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오로성이 말한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정부의 요원이었던 후주는 세계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고무고무 열매를 노렸습니다. 다만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겼고 그 열매는 루피에게 갔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하필이면 이번 와노쿠니에서 세계 정부가 고무고무 열매를 노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로 세계 정부가 걱정하는 열매의 각성이 고무고무 열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 사이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이 세계 정부가 걱정하는 열매의 각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이유로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해외 사이트의 주장을 도울 수 있는 제가 찾은 단서가 있는데, 이번 와노쿠니에서 CP0는 말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지만 그 녀석의 죽음은 지켜봐야 해. CP0의 대화 뒤에서 상대는 그 징배라고 말한 걸로 보아 그 녀석의 죽음은 지켜봐야 해서 그 녀석은 징배와 싸우고 있던 후주이죠. 다만 제가 이 대화에서 주목한 건 바로 이 대사입니다. 가지고 도망친 기밀 정보도 오래된 거야. 딱히 정부에 해는 없어. 이 이야기는 그 녀석이 후주인 걸로 보아 후주가 갖고 있는 기밀 정보가 오래된 것이며 정부에게 해가 없다는 의미겠죠. 또한 이 기밀 정보는 후주가 고무고무 열매를 세계 정부에게 가져가려고 했다는 점으로 보아 아마 기밀 정보는 고무고무 열매를 훔치려던 이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후주가 갖고 있던 기밀 정보가 정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번 1037화에서 오로성이 우리에게도 이제 그 열매의 각성은 전설이다라는 대사와 엮어 말하자면, 이미 그 열매의 각성은 전설이며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풀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의 각성이 고무고무 열매라 생각하지만, 만약 세계 정부가 걱정했던 각성이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이라면 왜 세계 정부가 루피를 보고 긴급하게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혹시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은 전설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차피 루피는 고무고무 각성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한 이유로 세계 정부는 무리하게 루피를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해외 사이트에서 이야기한 말들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고무고무 열매가 세계 정부가 걱정하는 열매라면 세계 정부가 말했던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진짜 이름은 니카니카 열매가 아닐까를 이야기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후주가 고무고무 열매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한 태양의 신 니카를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니카의 모습이 고무고무 열매처럼 돼 있으며 머리가 불타는 듯한 모습으로 보아 혹시 니카의 열매는 고무고무 능력도 사용하며 불의 능력도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즉,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은 니카니카의 열매로 각성하며 태양의 신 니카의 힘이 머무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루피는 고무 능력을 쓰면서도 레드오크라는 불을 사용하기도 하죠. 또한 해외 사이트에서 주목한 건 1002화에서 카이도와 루피의 싸움입니다. 루피는 카이도의 브로보레스를 정면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브로보레스가 통하지 않았죠. 카이도는 말합니다. 불꽃도 안 통하나? 왜지?
그리고 루피는 근성이라고 답하죠. 해외 파이트는 이게 불 고무를 다 쓸 수 있는 루피의 각성 때문에 전기뿐만 아니라 불도 통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즉 루피 자신은 근성으로 견뎠다고 생각하지만 루피가 아무렇지 않던 이유는 능력의 각성 때문이었던 거라는 거죠. 게다가 해외 파이트에서는 루피가 전설의 열매라는 또 다른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1037화에서 오로성은 카이도가 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자 와노쿠니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의 시작은 루피가 사왕 카이도를 이길 수가 없는데 현재 카이도가 질 수도 있다는 것은 루피가 각성하여 태양의 신 니카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원피스에서는 태양을 숭배하는 부족이 매우 많습니다. 샨도라, 엘바프, 태양의 적단 등 심지어 다른 부족의 문양에서도 태양이 그려져 있는 데가 많죠. 예를 들면 알라바스타 그리고 와노쿠니 문양에도 태양이 그려져 있죠. 즉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태양의 신이라는 칭호를 가진 니카, 분명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한 해외 파이트에서 주목한 건 루피는 계속해서 태양과 엮여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에이스가 처형되는 계기가 된 건 나바로 섬에서 검은 수염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외 파이트에서 주목한 건 결투 중 마지막 티치의 대사입니다. 태양인가 어둠인가 승자는 단 한 명. 물론 에이스의 기술 염제를 가리키고 태양이라고 말하는 걸로 보이지만 혹시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 수염과 그의 숙적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또한 루피가 니카와 엮여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루피의 생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이 같은 루피와 어울리는 생일이지만 해외 파이트는 루피에게 상징적인 숫자인 5월 6일이 아닌 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루피의 열매 고무고무 열매를 일본어 숫자로 표현하면 5와 6입니다. 이에 걸맞게 사나이 적단이 5,600여 명이라든지 등등 계속해서 5와 6의 상징을 보여주죠. 즉 루피의 생일이 5월 6일이면 이해가 가는데 5월 5일인 게 이상하다는 거죠. 해외 사이트는 루피의 생일이 5월 5일인 이유가 루피가 니카라는 게 숨어있는 게 아닐까라고 합니다. 태양의 신 니카라는 이름에서 니와 카를 일본어 숫자로 조합하면 5가 된다고 합니다. 즉 루피의 생일은 5월 5일 니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게다가 해외 파이트에서 주목한 건 루피의 생김새입니다. 루피가 카타쿠리전에서 선보인 기어퍼 스네이크맨 니카의 실루엣과 닮아있죠. 또한 표지 속 루피 몸에 그려진 그림도 표지 속 게임 캐릭터 루피도 니카와 닮아있죠. 제가 악마의 열매의 원리 그림을 보며 생각한 건 한 악마가 열매에 담겨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당사자가 그 악마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닐까입니다. 즉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육체를 불로 바꾸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꽃을 발하는 능력을 가진 악마가 이글이글 열매에 담겨 있는데 누군가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면 이글이글 능력을 쓸 수 있는 악마가 열매를 먹은 대상자의 영혼에 깃들고 대상자는 영혼에 깃든 악마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즉 에이스는 악마의 능력을 대신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곧 만들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루피의 열매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카라는 가설에 악마가 열매에 담겨있다는 제 가설을 섞어 말하자면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태양의 신 니카라는 악마가 들어있고 루피는 이 열매를 먹어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인 고무고무 능력과 불꽃 능력을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예시가 한 악마의 열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 열매 모델 데불이죠. 이브르카드에 따르면 사람 열매 모델 데불을 먹으면 압도적인 풍채를 자랑하는 거구로 변신도 가능하며 명석한 두뇌와 아우러져 심기체를 겸비한 궁극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능력이 아닌 데불이 되면 데불이 사용 가능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카가 고무 능력, 불꽃 능력 다 사용 가능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고무고무의 열매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라는 가설입니다. 사실 저는 분명하게 세계 정부가 걱정하는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앞서 말한 오로성들의 대사로 종합해봤을 때 오로성이 한 열매의 각성을 걱정하는 이유는 와노쿠니 계곡에 이용될 수 있거나 혹은 와노쿠니 계곡 후 라프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의 신 니카의 힘을 가졌다고 해서 라프텔에서 혹은 와노쿠니 계곡을 하는데 필요가 있을까입니다. 물론 태양의 신 니카의 힘이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이라면 이해는 가겠지만 말이죠.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정부 걱정의 시작이 카이도가 루피에게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카이도가 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루피가 능력을 각성해서 카이도를 이긴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맞다면 상관이 없겠죠. 즉 와노쿠니에 대한 걱정이 개국이나 라프텔에서 역할이 아닌 단지 카이도가 패배하는 것에 걱정하며 각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한 저는 세계 정부가 걱정하는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가 아닌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고무고무 열매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5, 6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다쌤은 계속해서 루피에게 5, 6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사나이 적단 총 5,640명, 드레스로자 콜로세움 참가 번호 556번 등 오다쌤은 계속해서 숫자 5와 6이 되는 고무고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다쌤이 고무고무 말고 다른 이름을 붙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1037화에서 분석한 또 다른 단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1037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건 오로성이 걱정한 열매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으며 다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서로 인해 사람들은 오로성이 이야기한 열매가 꽃꽃 열매다, 물고기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꽃꽃 열매인데 악마로 변한다거나 용으로 변하는 열매인데 물고기 열매라고 하는 게 어색하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지 키드의 자기자기 열매의 원래 이름은 우라노스로 불렸지만 세계 정부가 그 이름을 지우고 자기자기 열매라고 불렀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또 다른 명칭이 우라노스라고 해서 자성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과연 오로성이 걱정하고 있는 전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